네, 녹한다의 코딩 강의입니다. 아두이노 49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편만 더하면 500편이 되는데요. 500회 특집으로 뭔가 좀 신선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주력 내용을 블링크로 구성을 할 겁니다. 블링크 더하기 ESP 나우인데요. 블링크 시리즈는 블링크 시리즈에 잡아 넣겠습니다. 10편입니다. 블링크 10편. 9편이네요. 죄송합니다. 9편. 과거에 녹한다가 블링크 시리즈 1편부터 8편까지 만들어 둔 게 있는데요. 잠정적으로 내용이 멈춰 있다가 오늘 새로운 개념이 등장을 해가지고 블링크와 새로운 개념을 짬뽕 시켜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오늘 3개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블링크 더하기 ESP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링크 더하기 딥슬립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두 개가 연계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방송 분량이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두 가지 컨셉을 오늘 하루에 그냥 진행하려는 것 뿐입니다. 블링크 더하기 ESP Now라고 된 것은요, 블링크라고 하는 IoT 플랫폼에 ESP Now 기능이 잘 작동이 되겠는지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이 사물 인터넷 보드가 블링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IoT 플랫폼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 보드가 보내는 ESP Now로 보내는 데이터를 블링크 대시보드에 출력을 할 수 있겠는지 확인하는 게 1번 내용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ESP Now 잘 되는 거 알고 있고 블링크 잘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 붙어서 하면 당연히 잘 되겠거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요거는 잘 작동이 된다 안 된다 수준으로만 보고 넘어갈 거고, 오늘의 주력으로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원래 오늘 해야 될 내용은 2번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 분량이 좀 애매해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개념으로 1번은 그 무임승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번 내용은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안 된다 정도로만 보고, 2번 내용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번 내용은 저전력이라는 키워드를 쓸 거예요. 녹한다가 저전력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왔다 하는 얘기는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배터리. 이 사물 인터넷 보드에 배터리를 달 겁니다. 배터리 상시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배터리가 달린다는 것은 수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고 했죠. 그때 센서와 배터리를 달고 얘를 집안 어딘가에 부착을 해두고 쓰는 개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커버리지 안에는 들어가고, 이번 내용에서 ESP Now라는 키워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배터리를 빨아먹으면서 센서 값을 측정을 해서 블링크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예제를 구현을 할 건데, 배터리를 쓰는 만큼 오래 배터리를 쓰기 위해서는 얘가 배터리를 조금씩 써먹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죠? 그때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딥슬립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측정된 바로는 얘가 아무것도 장착되지 않고 딥슬립이 되면 3mA 정도 빨아먹는다 하는 것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해야 될 것의 명분에 대해서 조금만 녹한다가 오늘 492편을 설계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블링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들고 온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녹한다가 추구하는 내용은 개인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IoT 보드의 센서 값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한다. 이게 오늘 녹한다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골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녹한다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그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유저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저라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램 역량이 강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코딩을 하실 줄은 아는데 중간 정도 수준으로 쓸 수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유저죠. 그러니까 노칸다 입장에서는 고객님들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저들이. 그리고 또 개인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 생각을 하자면 프라이빗하게 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퍼블릭하게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하게 쓴다는 것은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다른 누군가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산한 데이터는 무조건 내가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에만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적, 프라이빗하게 쓴다라는 거죠. 사적으로 쓰는 거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유저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는 것은 GUI 환경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고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 플랫폼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IoT 보드는 요 놈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센서 값을 달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에서 이 데이터를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해야 한다는 점인데, 요 모든 키워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플랫폼이 블링크라는 것입니다. 블링크. 그럼 블링크 이외에 뭐가 있는지 제가 후보군을 알려드릴 건데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 사용한 IoT 플랫폼은 1번 노드레드 있습니다. 노드레드. 그리고 2번 MQTT를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MQTT. 이건 플랫폼은 아닌데 MQTT를 사용하는 방법. 3번 홈 어시스턴트, 최근에 추가됐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영어 안 쓸게요. 그 다음 이게 단가? 한 요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요때 제가 조금 전에 적어드린 한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노드레드라는 걸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1번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한다는 말은 어딘가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컴퓨터는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그게 서버의 개념이죠. 내 집 어딘가에 24시간 돌아가는 서버가 존재해야 된다. 1번. 그리고 3번도 똑같습니다. 홈 어시스턴트도 내가 설치를 해야 되고 24시간 돌릴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해야 됩니다. 이건 서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번 MQTT는 지금 우리 쓰는 개념상 외국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리스가 되는 거죠. 내가 서버를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사용하는 서버는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낸 데이터를 반드시 나만 전송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보낸 데이터를 의도하지 않은 사용자가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은 퍼블릭하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없다는 말이겠죠. 이게 뭐라고 좀 좋을까? 공공적으로 쓰는 거고, 요거 두 개는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내 서버니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3개 다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요 노드레드하고 홈 어시스턴트는 특별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오늘 타겟팅으로 하는 유저는 아주 일반적인 유저라고 했죠. 크게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서버를 외부의 포트를 뚫어 가지고 집 밖에서 집 안에서 접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어렵다 이 말이죠. 1번하고 3번은 특별하지 않으면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IoT 어떤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번은 그게 가능합니다. 2번은 가능한 대신에 제어할 수 있는 어떤 UI적인 요소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고민을 해봤을 때 노칸다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유저가 배터리, 요 보드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서 센서 달아서 집안 어딘가에 딱 부착을 해놨을 때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블링크가 가장 낫다는 겁니다. 근데 블링크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1번, 2번, 3번 다 무제한 공짜입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데, 볼링크는 외국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사용하는 데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요. 무료의 범위가 있고 유료의 범위가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그 무료의 범위의 그 한계는 등록할 수 있는 보드가 최대 2개라는 겁니다. 2개 등록해 놓고 쓸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유저분들이라면 한 2개 정도 등록해 놓고 쓰는 거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오늘은 볼링크 가지고 뭔가 응용하는 걸 만들어 두고, 볼링크보다 얘네들이 순위가 좀 떨어진다 뿐이지 얘네들이 또 합리적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응용할 수 있을 만한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시를 쫙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개념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하고 센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드에다가 볼링크 전용 코드가 들어갈 겁니다. 서버와 접속할 수 있는 볼링크 코드가 들어가고, 볼링크 서버가 있겠죠? 우리가 관리하는 서버가 아니에요. 요 서버에 얘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뷰어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뷰어가 있을 건데, 그게 PC의 웹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의 웹 브라우저가 될 수도,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볼링크의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고, 내가 아두이노 ESP8266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보드에 수정 사항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납득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뭐든지 제일 처음 하려면 어떻게 개념을, 이 보드를 중심으로 잡을까나? 볼링크 서버하고 이 보드하고, 그러니까 이 보드를 볼링크 서버에 등록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예전에 녹한다가 볼링크 예제를 만들면서 다 보여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오랜만에 다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마루호두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이관식님 반갑습니다. 경민님 반갑습니다. 이관식님 2바, 경민님 3바, 이렇게 1, 2, 3, 3바 오셨고, 푸른달님 반갑습니다. 태용님 반갑습니다. 최광용님도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푹푹 찝니다. 자, 볼링크 서버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요,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세팅이 돼 있으셔야 돼요. 아, 맞다,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원래 녹한다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보드는 이거거든요. 이모스 D1 R1. 근데 오늘은 얘들 쓸 거예요. 위모스 D1 미니. 왜냐? 얘는 딥슬립 기능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딥슬립을 쓰려면 무조건 요 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개발 환경 세팅 가겠습니다. 먼저 툴 눌렀을 때 보드가 위모스 D1 미니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드 설정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순서로 딱 들어가서 볼링크라고 검색을 때립니다.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거고요. 요게 오래 걸리네. 됐다. 볼링크. 볼링크 할 때 BLYNK 예요. I가 아니고 Y입니다. 볼링크 할 때 요거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치가 됐다면 파일, 예제, 볼링크 작 보시면 볼링크는 9버전하고 신버전이 있는데요. 오늘은 신버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어디냐? 볼링크. 여기 볼링크 EDGENT라고 된 거 보이죠? 여기에 ESP8266이라고 된 거, 요거를 지금 타겟으로 하는 보드에 업로드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플랫폼에 가서 먼저 세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주소 입력하는 데다가 블링크 클라우드라고 치면 돼요. 요렇게 블링크.클라우드 요래 딱 치면 요 페이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회원가입은 해야 됩니다. 뭐 이메일 주소 가지고 가입하면, 가입하고 나서 딱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면 요 상태가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뉴 템플릿이라고 나오죠. 딱 누르시고 템플릿 네임은 뭐냐, 노칸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보드는 뭐냐, ESP8266이다. 커넥션 타입은 와이파이. 디스크립션 그냥 아무데나 두시면 됩니다. Done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템플릿 만들어진 거고 세이브 눌러집니다. 그 다음 여기 잘 보시면 define 뭐시기 템플릿 아이디하고 디바이스 네임 보인다, 그죠? 요거를 딱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습니다. 딱 모양이 똑같다, 그죠? 이렇게 딱 때려 놓고, 그 다음 이 코드를 바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업로드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녹한다가 하는 내용은 앞으로 진행될 녹한다의 어떤 쓸만한 센서 모듈 만들기 시리즈가 진행이 될 건데요. 그 모든 예제들의 초석이 되는 오늘 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배터리 달아가지고 막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보다 약간 더 완성도 있는 느낌으로 갈 건데, 그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 자,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고, 자, 왜 아무 말도 안 나오지? 자, 리셋을 한번 눌러보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 잘 보시면 뭐 AP가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고 나온다고, 그죠? 요 상태로 두고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야 됩니다. 얘 전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자, 스마트폰을 딱 꺼내셔가지고 블링크 앱을 먼저 다운받습니다. 자,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잠깐만요. 앱스토어에 블링크라고 딱 치시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블링크 레가시라고 된 거 있죠? 요게 9버전입니다. 요거 말고 아래쪽에 블링크 IoT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거 인스톨 하시고 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좀 크기가 애매하네요. 그리고 여기 로그인은 아까 전에 그 웹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서버에 같은 아이디니까 내용이 공유가 돼 있겠죠? Add New Device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Connect to Wi-Fi라고 보이죠? 잘 안 보이냐? 요거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Ready 눌러줍니다. Ready. 그럼 얘가 주변에 있는 기계를 검색을 해요. 알아서 쭉 가면 요거 좀 전에 업로드한 놈 검색이 된다, 그죠? 요거 선택 딱 해줍니다. 그럼 커넥팅에 알아서, 요 중요한 건 여기서 와이파이 연결 유지를 반드시 눌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해요. 이제 지가 복잡 하면서. 아니구나. 그럼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은 뭐냐면요, 네가 지금 블링크 코드를 사물 인터넷 보드에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업로드를 했잖아요. 그놈이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정보를 이 화면에서 입력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떠있는 이 메뉴는 뭐냐면 이 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 아이디가 여기 뜨는 겁니다. 그럼 녹한다라는 거 누르고 비밀번호
062 비밀번호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참 신기한 방법으로 연결한다, 그죠?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Continue 눌러줍니다. 그럼 얘가 연결되는지 확인해보고, 자, 절차를 따따따따 진행을 하죠. 자, 커넥티드 나왔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뭐 컨티뉴 계속 눌러가지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레이트까지 피니시 엑시트. 그러면 디바이스 등록하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요까지 해놓고, 어이구 내 폰, 요까지 딱 해놓고 컴퓨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시리얼 모니터 창에 뭔가 막 얘기가 진행이 된 게 줄줄줄 나온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클라우드 러닝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오고, 요 화면으로 가서 돋보기 모양 눌러보시면 조금 전에 프로그램 업로드 해놓은 보드가 대시보드에 출력이 되면서 온라인으로 된 거 보인다, 그죠? 방금 보신 과정이 보드를 블링크 IoT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을 보신 건데요.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최대 디바이스가 2개라는 겁니다. 3개 이상부터는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들이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블링크는 무조건 공짜로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는데요. 얘네들이 좀 돈독이 올랐는지 새로운 버전 만들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자, 이제 보드 등록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데이터 주고받는 예제를 먼저 한번 할 줄 알아야 다음 예제도 만들 수가 있을 거니까 1번 예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1번 블링크 서버에 보드를 등록한 다음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예제를 만드시오. 보드에서 스마트폰 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플랫폼에서 보드 쪽으로 핑퐁 할 수 있는 예제를 만들라 하는 건데요. 요거는 과거에 노칸다가 블링크 했던 거를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일단 크게 2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GPIO로 접근하는 방법하고 버추어 핀, 가상 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GPIO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무시하십시오. 가상 핀으로 하는 방법만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블링크 코드 안에 뭐를 하지? 가상의 센서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센서 값을 블링크 쪽에서 그 보드 쪽에서 서버 쪽으로 업로드 하는 겁니다. 그 업로드 할 때 참고하는 기본 예제가 블링크 안에 getting started 안에 push data라는 이그젬플을 참고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먼저 여기서 타이머를 가지고 옵니다. 블링크 타이머. 타이머가 내장이 돼 있어요. 블링크 타이머 딱 가지고 오고, 그리고 타이머가 할 일을 여기다가 작성을 합니다. 요 이름은 반드시 이거일 필요 없어요. 뭐 노칸다 이벤트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고, 타이머가 작동이 됐을 때 해야 될 일을 여기다가 이제 명시를 하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블링크의 virtualWrite라고 되어 있죠. 가상핀에다가 쓴다라는 개념은 여기서 저쪽으로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요때 가상핀은 0번부터 255번까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블링크에서 가상핀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변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을 모든 디바이스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가상핀 0번에다가 어떤 센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그 가상핀 0번의 값을 읽어드리면 얘가 보낸 센서 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치 MQTT에서 토픽하고 같은 거죠. MQTT의 토픽하고 퍼펙트하게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때 기본 예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밀리스 나누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밀리스는 요 아두이노 내부의 시간값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켜진 다음부터 몇 초가 지났는가. 그러면 보드가 켜져 있는 시간이
여기 가상핀 0번에다가 라이트가 들어가겠다, 그죠? 그럼 이 상태로 두고 셋업에서 저 위에 만들어 놓은 타이머하고 함수하고 이제 엮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셋업에서 자, 타이머 요거죠? 요 타이머의 셋 인터벌 1000ms면 1초에 한 번마다 타이머를 작동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될 일이 요거다. 콜백 함수가 들어가는 형태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1번 타이머를 만든다. 2번 타이머가 해야 될 일을 만든다. 3번 그 타이머와 해야 될 일을 엮어주는데 얼마 간격으로 반복할 건지를 요 시간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준다. 1000이라는 것은 1초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두죠 제가. 타이머를 만든다. 타이머가 해야 할 일을 정의한다. 아두이노의 현재 시간값을 가상핀 0번에 전송한다. 타이머가 1초에 한 번마다 해야 할 일을 수행한다. 그럼 지금까지 구현된 것을 원만히 해석하면 1초에 한 번마다 아두이노 내부의 시간값이 가상핀 0번에 써진다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타이머 런이라고 된 게 루프에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요 코드를 잡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집어넣었다고 인터넷 공유기 연결되는 정보가 날아가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스마트폰으로 세팅했던 인터넷 연결하는 정보 있잖아요. 그거는 이 보드에 날아가지 않는 영역에 알아서 잘 기록이 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 코드 계속 엎어 쓰셔도 상관없어요. 진화님 반갑습니다. 우드 CNC님도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켜질 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와이파이 커넥트 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 테스트 할 때도 그렇던데요. 지금 녹한다가 꺼내놓은 보드가 조금 특징적인 점이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한 번에 접속을 잘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커넥트 실패가 뜰 거거든요. 분명히 에러 떴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얘가 시도를 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또 접속이 돼요. 리셋하면 처음에는 접속 안 되고 또 다음번 시도할 때는 접속이 되고 조금 이상한데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또 성공합니다. 그죠? 커넥팅 됐죠?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접속하면서 벌링크 서버하고 연결이 됐다까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러닝이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 이게 된 건가? 아니죠. 커넥팅 뜨고 있죠. 러닝 떴죠? 그러면 블링크 클라우드 쪽으로 가서 요 디바이스를 이렇게 딱 선택해 주시고 대시보드 아무것도 없겠죠. 처음에 보면 요 위에 땡땡땡 눌러서 에디트 대시보드를 눌러줍니다. 먼저 여기 대시보드에도 가상핀에 대한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데이터 스트림스라고 된 거 보이죠? 요걸 딱 눌러가지고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겠다. 버추어 핀 선택합니다. 요 가상핀 0번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 그 가상핀 0번의 이름은 테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두겠습니다. 그리고 값의 타입은 인테저로 하죠. 인테저로 하고 그리고 범위는 0에서부터 5000이라고 한번 적어 둬보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create 가상핀 0번을 이 클라우드에 등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웹 대시보드라고 된 곳으로 가서 여기 레이블이라고 된 게 제일 만만하거든요. 여기 끄잡아 당기시고 요 톱니 모양 눌러가지고 조금 전에 만든 가상핀 0번 데이터 스트림을 여기 등록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숫자는 무시하시면 돼요. Save and Apply 눌러주면 이 값이 하나씩 올라가는 거 보인다, 그죠? 118, 119, 120 이게 뭐냐면 보드가 서버 쪽으로 어떤 숫자 값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죠? 업로드하는 거.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보드 쪽으로 뭔가 보내는 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전에 했듯이 Edit 대시보드 눌러가지고
가지. 스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요 스위치를 ON을 하면 ON 했습니다. 오프하면 오프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 0 또는 1이 아마 전송이 될 건데요. 요거를 한번 보내보는 거죠. 그러면 요쪽에서도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가상핀 1번을 만들겠습니다. 가상핀 1번 요거는 뭐 SW라고 이름을 붙여놓죠. 그리고 이 값은 0에서부터 1까지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끄면 0이고 켜면 1이 되는 거거든요. 요 상태로 두고 그대로 create 만드시고 웹 대시보드로 가서 여기다가 가상핀 1번을 이렇게 딱 물려주는 겁니다. save and apply 누르고, 그리고 지금은 해봤자 아무 반응이 없죠. 뭐 가상핀 0번을 얘가 보내기는 보내는데 받는 쪽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받는 작업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받는 예시 코드는 벌링크의 getting started의 get data라고 된 예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블링크 라이트라고 된 골격이 나온다 그죠? 요게 데이터를 받는 부분, 블링크에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상핀 1번으로 들어온다 그죠? 그리고 그때 들어오는 데이터가 데이터 타입이 세 종류입니다. 인테저, 스트링, 더블. 더블이라고 된 것은 실수형, 소수점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인테저는 소수점이 없는 정수형 숫자를 말하는 거고, 스트링은 숫자가 아닌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는 문자열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숫자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 빈 밸류가 스위치가 올라가면 1이라는 값이 날라오고 끄면 0이라는 값이 날라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을 걸면 되겠죠. if 핀 밸류가 0이면, 숫자 0이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었다. else if 핀 밸류가 1이면 on 상태가 되었다. 요걸 출력해보면 잘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훈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우. 자, 항상 첫 방에 와이파이 접속이 안 되는 것. 이거 바로바로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딥슬립 할 때도 켜지는 시간이 좀 길어져서 배터리 낭비가 조금 생길 것 같은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보드가 조금 불량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링크 라이브러리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항상 한 번은 이렇게 에러가 나옵니다. 자, 접속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시리얼 모니터의 결과가 찍힐 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끄면 스위치가 오프 상태가 되었다 나오고, 온, 오프, 온, 오프. 이러면 블링크 클라우드 쪽에서 보드 쪽에 오다가 떨어진 거다, 그죠? 그리고 요 값은 보드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데이터를 업로드 하는 거고, 요거는 반대로 클라우드에서 보드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요런 식으로 블링크의 기본 골격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한 예제가 492-1번입니다. 잠깐만요. 다 같이 저장되는 거 맞나? 됐네.
됐고, 그럼 이제 바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2번은 ESP Now가 잘 되는지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블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보드 A가 있고, A와 ESP Now로 연결되는 보드 B가 있을 때 B 보드에 있는 가상의 센서 값을 블링크 서버로 업로드해서 출력하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이거를 그림으로 좀 그려드리면, 정규성님 반갑습니다. 또 녹한다를 찾아오셨군요. 요 보드는 지금 블링크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크 이 화면이 왜 이러냐. 블링크 대시보드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다 돼 있다, 그죠? 요때 얘는 센서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허브 역할만 하고 센서는 여기 달리는 겁니다. 얘가 보낸 센서 값을 블링크 화면에 띄워라가 지금 이번 예제의 목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드 둘 간에 ESP Now로 데이터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맥 어드레스를 먼저 알아내야 된다라고 했죠. 잠시만요. 요 놈은 맥 어드레스가 여기 그대로 출력이 되네요. 블링크와 연결된 보드의 맥 어드레스는 지금 요겁니다. 요거. 자,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드 A의 어드레스가 요거 되는 거고, B는 이제 찾아내면 되겠죠. 그 찾아내는 코드가, 잠시만요, 469-1번 예제로 녹한다가 만들어둔 코드가 있으니까요. 요거 업로드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요게 다거든요. 자, 보드 B 연결하고 있습니다. 딱 꽂아서 요 코드를 잡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ESP Now하고 블링크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한 방에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 집어넣고 리셋 버튼 누르면 바로 맥 어드레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단방향 통신이니까 오늘 양방향 통신으로도 한번 구현해보죠.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자, 리셋 버튼 한번 이렇게 뿅 눌러주면 저 뒤쪽에 맥 어드레스 나오는 거 보이죠? 요거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보드는 B 보드의 주소를 알아야 되고, B 보드는 A 보드의 주소를 알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주소 그대로 두시고, 자, 그 다음 녹한다가 475편에서 만든 양방향 기본 예제를 가지고 옵니다. 잠시만요. 얘는 여기다가 바로 합치는 걸로 하죠. 자, 이거는 보드 B의 코드가 될 건데요. 보드 B의 가상의 센서 값이 있고, 그 센서 값을 그 클라우드 쪽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받는 놈 보드 B 코드니까 A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A의 주소는 요거고, 요 주소를 여기다 6바이트 형태 바이트 어레이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ESP Now를 하는 작업입니다. ESP Now가 지금 상황에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ESP8266, ESP32, ESP 그 보드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이미 이 보드 자체가 와이파이와 연결할 수 있는 무선 칩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기네들 자체의 프로토콜로 자기 자사의 보드들끼리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ESP Now고, 그냥 무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아두이노에 뭔가 보드 두 개 간에 통신을 하려면 블루투스 모듈이라든지 뭐 로라 모듈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네들 친구들끼리는 통신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ESP Now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아무튼 ESP Now 관련된 내용하고 블링크 내용하고 노칸다가 과거에 몽땅 다 만들어놓은 것을 오늘 합치는 과정이니까요. 설명의 수준을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수준으로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요. ESP Now 오늘 노칸다가 하는 것을 보시고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SP Now 시리즈를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노칸다가 하는 얘기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튜브의 장점은 지금은 생방이지만 다시 보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나의 피어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내 메시지를 전달받을 놈 등록하는 거고, 이 보드는 위쪽에 만들어 놓은 보드 A의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하고, 어떤 데이터를 보내냐 하면 스트링 데이터를 그냥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그대로. 아까 제가 지웠는데요. 원래 있던 거. 자, 문자열로 표현된 나는 보드 B이다. 아니다. 애초에 가상의 센서 값을 보내는 걸로 하죠. 가상의 센서는 온습도 센서를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SP Now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2개 이상일 때는 구조체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했죠. 스트럭트 바로 만드는 겁니다. 스트럭트 노칸다. 노칸다라는 스트럭트를 딱 만드는데, 그때 필드가 온습도 센서는 플로트 2개잖아요. 그죠? 플로트 템프와 플로트 휴미. 온도와 습도 값을 담을 수 있는 구조체를 만들고 요 놈을 생성하는 겁니다. 노칸다 my data. 그리고 루프에서 2초마다 한 번씩 뭔가 something to do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때 가상의 센서 값을 측정한다. my data의 템프 온도 부분에 랜덤 값 집어넣을 겁니다. 랜덤 2000에서 5000까지 랜덤한 값을 뽑은 다음에 거기서 100으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20부터 50, 20.0부터 50.00 사이에 랜덤한 값 초이스가 되겠죠. 플로트도, 습도도 똑같이 휴미. 요래 딱 해가지고 상대방 보드 A의 맥 어드레스 쪽으로 요 마이 데이터를 ESP Now로 빡 쏴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드 A의 코드인데요. 보드 A는 현재 블링크 코드가 싹 들어가 있다. 그죠? 여기에 조금 전에 보셨던 ESP Now 코드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입힐 겁니다. ESP Now 그 다음 위에 요만큼 일단은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보죠. 얘는 현 상황에서는 받기만 받는 걸로 할 건데요. 일단 얘 주소는 B의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얘도 조금 있다가 보내줄 거예요.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죠. 자, 일단은 필요 없겠지만, 그리고 저 셋업에 가셔서 요거 ESP Now를 쓰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스테이션 모드. 잠시만, 요거는 아마 블링크 라이브러리 자체에 요런 내용이 막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명시적으로 요만큼을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도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자, 셋업에 요 콜백 함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요 아래쪽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 그럼 현재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보내는 놈이고 얘가 받는 놈이잖아요. 받는 놈의 데이터는 onDataReceive라는 요 함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내는 놈이 구조체로 보내니까 받는 놈도 구조체로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 구조체 원형이 얘가 여기 구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 약간 어려운 함수가 하나 나오죠. 자, MEM CPY 메모리 카피를 하겠다.
%, my data, my data라는 건 위에 만들어 놓은 그 구조체였다, 그죠? 그 구조체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를 카피를 하는데, 그때 size of, 요 구조체의 사이즈만큼 카피를 하겠다. 요렇게 하면 수신된 구조체를 저쪽에서 보내니까 그 구조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체 정보에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내 코드에서 그 구조체를 오브젝트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해보면 되겠죠.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오늘 되는지 마는지 확인하는 게 오늘 하는 내용의 중요한 목표죠. mydata.temp 출력하고,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우니까 힘드네요. 단위는 도시, 그리고 습도,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고, 휴미, 단위는 %. 자, 그럼 이 코드를 돌렸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온도와 습도 값이 블링크가 연결된 보드 쪽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아 넣어서 한번 해보죠. A 거 먼저 집어넣고,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네요. 자, B 코드 잡아 넣겠습니다. 에러가 안 나기를 바라면서. 다행히 컴파일 에러는 안 나네요. 자, ESP now 성공이라고 일단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연결하고, 실패 뜨겠죠? 한번 업로드해가 연결하는 데까지 한 30초 걸리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드 A가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리셋하고 클라우드 러닝 떴다, 그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제가 보드 A를 연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도와 습도 데이터가 ESP now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보인다, 그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죠. 그럼 저 출력되는 저 값을 블링크 클라우드 쪽으로 던져주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잠깐만요. 요렇게 해놓으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예제를 덮어 쓴 것 같은데, 오늘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데요. 컴파일 하면 아마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거든요. 아, 그렇네. 자, 잠깐만요. 1번 예제로 형태로 돌려야 되는데. 횡설수설해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 ESP now 부분이 1번 예제를 저장을 확실히 해두고 카피를 해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만 덮어 써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예제죠. 저장하고 요거 2번 예제고, 자, 이제 블링크 클라우드로 올리겠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확보가 됐다, 그죠?
그럼 요 값을 아까 전에 블링크 클라우드로 올리는 함수가 있었는데요. 블링크 버추어라이트라는 함수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받을 저쪽에서 받을 준비를 먼저 할 건데요. 에디 눌러가지고 데이터 스트림에 아까 두 개 만들어 놓은 거 일단 지우겠습니다. 딜리트라고 타이핑을 해야 또 지워집니다. 가상핀 0번으로 온도값을 받고 1번으로 습도값을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가상핀 버추어핀 0번을 하나 만들고 온도 템프 가상핀 0번 범위는 0에서부터 50까지라고 하죠. 50까지 날라오는 거고 단위는 셀시우스 도시죠. 이거 뭐냐. 요래가 데이터 타입은 인테저가 아니라 더블 소수점이 있는 형태 이렇게 세이브 해두는 겁니다. 뭐냐 이거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카피 해가지고 얘는 휴메디티 더블이고 요는 단위가 퍼센테이지죠. 퍼센테이지 습도는 퍼센테이지. 대충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웹 대시보드로 가서 이거 싹싹 지우고 게이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게이지 두 개 딱 주고 하시고 첫 번째 게이지는 온도, 두 번째 게이지는 습도 요래 가지고 일단 딱 만들어 두는 겁니다. 지금은 당연히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다 그죠? 그냥 비어있는 형태가 될 거고 이제 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타이머로 일정한 인터벌로 업로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거 두 개를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가상핀 0번에다가는 온도 값을 라이트 하고 여기는 습도 값을 라이트 하고 그런데 요렇게 해놓는 것은 구조상으로 봤을 때 현재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업로드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퍼센트 100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전송하는 랜덤 값의 레인지가 20에서 50이기 때문에 일단 임의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관식님 예리한 지적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ESP-NOW하고 볼링크 기능이 두 개가 공존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왜 타이머는 지금 날린 겁니다. 얘도 지워야 되네. 죄송합니다. 얘도 지워야 되네. 그러니까 ESP-NOW는 하여간 받으면 A에서 B가 보내는 데이터를 A가 받으면 무조건 이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 그때 virtual write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될 텐데요. 문제는 블링크가 저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담보를 해야 되는 게 ESP-NOW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될 때는 언제냐면 블링크 서버가 클라우드하고 완전히 접속이 된 다음에 그때 호출이 돼야 되는데 아마 연결이 안 되었을 때 호출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처리가 아마 돼 있겠죠. 블링크 만든 제작자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면 커넥트가 안 돼 있을 때 예외 처리하는 게 분명히 돼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게 블링크 서버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호출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연결이 된 상태를 담보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링크랑 관련 없이 계속 ESP-NOW 데이터 날라오는 거 보인다, 그죠? 요게 어쩌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보내주는 쪽 입장에서는 얘가 볼링크 서버랑 연결됐냐, 안 되었냐 관심 없거든요. 무조건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별 문제 없이 서버와 연결이 됐다, 그죠? 요 상태에서 딱 보시면 온도와 습도 값이
랜덤하게 차차차차 바뀌는 거 보이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죠. 너무 크네요. 자, 블링크 재밌죠? 딱 봐도 재밌어 보인다, 그죠? 온도와 습도값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블링크가 가지는 장점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아까 설치해놨던 스마트폰 앱을 딱 켭니다. 자, 블링크 앱을 딱 켜고, 어딨냐?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아까 요 등록해 놓은 디바이스 여기 튀어나오죠? 얘 딱 누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셋업 대시보드 딱 누르시고, 여기다가 요 보시면 여기 땡땡 햄버거 버튼 있죠? 요 눌러서 똑같이 여기 보시면 게이지라고 된 거 얘도 있죠? 게이지 가지고 옵니다. 두 개를. 게이지. 그리고 선택한 다음에 얘는 가상핀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죠? 템프. 얘는 휴미. 이렇게 해서 반영하는 거는 왼쪽 위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됩니다. 딱 누르면 온도와 습도 값이 바로 여기 화면에 출력이 되죠? 그죠? 신기하죠? 그리고 요 모양 디자인하는 건 이제 별개입니다. 뭐 색깔 같은 거, 글자 크기 같은 거, 요렇게 라지로 바꾸고, 이거 뭐 빨간색으로 하겠다. 그리고 얘도 글자 크기 라지로 하고,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디자인하는 작업은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값이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중요하죠. 웹하고 모바일하고 잘 보시면, 자,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봉수님 반갑습니다. 김베디드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개, 예제를 중간중간에 건너가야 되겠네요. 이게 방금 보신 게 2번 예제입니다. 2번 예제로 저장하고, 요거는 그냥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게요. 492-2번에 B보드 예제. 됐고, 자, 그럼 3번 예제는 이것도 카피를 해서 반대로 2번 기능에 더해서 클라우드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A보드에게 전송한 메시지를 A에서 B로 ESPNow로 전달하는 예시를 구현하시오. 데이터 흐름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서버에서 말단 노드 쪽으로 보내는 건데요. 요 기능을 포함을 하니까 가상핀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에딧 데이터에 데이터 스트림스에 가상핀 2번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열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my string 타입을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문자열을 보내보는 겁니다. 딱 하시고, 근데 잠깐만요. 문자열을 여기서 보내려면, 요 대시보드에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인풋 텍스트는 요 업그레이드라고 붙은 거는 돈 내고 쓰는 거거든요. 그냥 숫자를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 네. 텍스트를 보내려고 했는데 입력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안 돼 있네요. 자, 여기 스트링 말고 인테저로 한번 보내보죠. 숫자 값을 보내고 0에서부터 1000 사이의 값을 전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가상핀 2번으로. 그럼 여기에 보내는 인터페이스로 슬라이더로 한번 보내보죠. 슬라이더 딱 누르고,
저 가상핀 2번 이렇게 물려주시면, 자 여기서 요렇게 막 선택해 놓은 값이 저쪽으로 날아가겠다, 그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자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잠깐만요. 그 전에 잠깐만요. 로라 모듈 오셨다고요? 왔다고요? 기분이 좋겠습니다. 항상 택배가 오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필님 반갑습니다. 모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거는 4번 예제로 만들면 되겠네요. 일단 요대로 두고, 자 수신부 구현하는 것은 파일 예제 블링크의 get data 안에 있는 코드 갖고 오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get data 활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만 있으면 됐었죠. 요만큼. 이번에는 인테저로 들어오죠. 가상핀 2번으로 뭔가 인테저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요걸로 받아가지고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할 필요 없이 요 값을 저 A 보드에서 B 보드 쪽으로 이제 ESPNow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ESPNow로 전송하는 함수가 요거였죠. 숫자 한 개 전송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죠. 요거 어드레스와 랭스 이렇게 하면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어드레스와 랭스. 이렇게 보내면 맞죠? 그럼 얘가 이제 받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블링크 클라우드에서 가상핀 2번으로 뭔가 보내게 되면 요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때 그 값을 받아서 ESPNow로 전달해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메시지 수신부가 여기입니다. on data receive. 지금 만들어진 골격은 스트링, 날라오는 데이터가 스트링이다 치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int 내가 받을 변수 receive라고 하겠습니다. 0으로 하나 딱 만들어 두고, 아까 봤던 메모리 카피하는 함수 여기도 나옵니다. 요 receive 함수에다가 카피를 하는 거죠. 내가 받은 데이터를 요 변수의 length만큼 카피를 하겠다. 보내주는 쪽 사이즈가 그대로 인테저 타입의 메모리 카피가 될 거니까 그 숫자가 되겠다, 그죠? 요거를 출력하는 겁니다. ESPNow로 수신한 숫자. 그렇게 코드가 호락호락하진 않죠. 요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각각 코드 업로드 해가지고. 됐고, 자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를 B 보드 쪽에 연결해 놨고 메시지가 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A 보드는 전원만 이렇게 싹 공급해 줘 놓고 그냥 켜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B 보드 쪽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죠.
자, 성공적으로 송신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저쪽으로 보내는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 ESP now로 보내는 데이터가 저쪽으로 성공적으로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송신 실패도 나오네. 그러니까 하여간 얘가 접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있으니 막 꼼지락꼼지락 뜨는 거 보니까 이제 얘도 접속을 했네요. 그죠? 그럼 이 슬라이드 막대를 움직여서 딱 놓으면 그 값이 ESP now를 타고 이쪽으로 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요쪽 시리얼 모니터에 그 값이 뜨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732 뿅 732 받았다고 떴다 그죠? 323 뿅 잘 된다 그죠? 아 그럼 이 말은 그 블링크 쪽에서 ESP now 쓰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음을 알 수가 있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링크 쪽 코드는 프로젝트를 제가 저장을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업로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코드만 제가 저장을 해가지고 업로드하면 그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려두면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옆에 있는 이 파일들이 다 같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업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거로우니까 요 자체 패키지로 된 거를 압축을 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 업로드 된 거에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요거 INO 파일이 아두이노 파일이잖아요. 요거 열어가지고 요렇게 열리면 프로그램 업로드하기 누르면 아마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다만 요런 부분들은 자기 걸로 바꿔야 당연히 가능하겠다 그죠? 임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임동희님께서 대위로 진급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4번은 제가 찝찝한 부분 하나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2하고 3번 예시에서 블링크 서버 보드 A가 블링크 서버와 완벽하게 연결된 다음 ESP now 기능을 활성시키시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는 제가 한번 알아봤던 내용인데요. 모든 거는 다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은 어디 있냐면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다큐멘테이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블링크 다큐멘테이션 페이지가 여기에요. 제가 방금 한 내용이 어디에 힌트가 있냐면 요 방대한 내용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도 일이다 그죠? 녹한다가 다 찾아놨습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씨 어디였지? 봐놨는데 주소를 또 안 할 걸 그랬네. 아 여기 있네요. 자, 블링크 커넥티드입니다. 블링크 커넥티드라고 된 게 뭔 말이냐면 이제 서버하고 접속이 된 다음에 저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놨는 거죠. 그러면 요 블링크 커넥티드라고 된 요 블럭이 언제 실행이 되느냐? 서버하고 완전 접속이 돼서 러닝 상태가 됐을 때. 그럼 ESP now를 활성화하는 코드를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잡아 놓으면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접속이 다 된 다음에 ESP now 기능을 활성화하겠다 하고 같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녹한다의 예제는 항상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먼저 before, after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before 먼저 보죠. before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리얼 모니터를 딱 열어보시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블링크와 접속하든 말든 간에 계속 온도와 습도값이 날라오고 있죠. 얘는 지금 클라우드와 접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그거와 상관없이 ESP now 데이터는 계속 날라오고 있죠.
이제 요 코드 업로드 해보는 겁니다.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좀 낯서네요. 출석 체크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디를 좀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출석 체크라고 입력해 주셔야 아이디가 기록이 되니까 출석 체크라고 해주세요. 토탈리 나띵님 반갑습니다. 왜 갑자기 대한민국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 ESP Now 데이터 안 들어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ESP Now 데이터는 아직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결과는 커넥트가 다 된 다음에 ESP Now 데이터가 들어오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러 났고, 에러가 났으면 빠딱빠딱 다시 접속을 해야지. 그렇지. 됐죠? 블링크 서버 접속하고 난 다음에 ESP Now 그 이니트 하는 게 호출이 되고 B보드가 보낸 ESP Now 데이터가 A 쪽으로 수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4번 예제입니다. 이 또 저장 안 해놨네. 아하이. 허술한 녹한다. 이거 4번으로 저장하고. 코드 저장을 잘 해놔야 되는데, 그죠? 자, 이제 방금까지 보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네요. 자, 요 보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보드입니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블링크 서버하고 연결을 하고 있죠. 블링크 서버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 보드는 가정하기로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는 보드입니다. 요하고 관계는 ESP Now고, 그리고 요 관계일 때 여기에 센서가 있을 때 요 센서 값을 요렇게 블링크 서버로 올리는 거 OK였죠. 그리고 반대로 블링크 서버에서 뭔가 액션 버튼을 눌렀던가 액션 줬던 게 요렇게 반대로 날라오는 것까지 OK 다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링크에서 ESP Now와 연동하는 것 크게 문제없는 거 확인을 했고, 다만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이 약간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했던 내용이 요겁니다. 지금 상충이 되는 게 ESP Now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블링크 서버와 접속한다. 블링크 서버하고 접속하고 있는 중에 ESP Now 데이터는 그와 상관없이 계속 수신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념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ESP Now 데이터를 받아서 블링크 서버 쪽으로 업로드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블링크 서버와 접속을 안 했는데 ESP Now 데이터를 수신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납득하실 수 있겠나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할 바에는 블링크 서버하고 접속이 완벽하게 된 다음에 ESP Now 데이터를 받겠다 하는 게 순서상 올바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하는 게 적합하겠다 하는 게 녹한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최종적으로 예제가 나온 게 이제 4번 예제니까요. ESP Now하고 블링크하고 짬뽕을 해서 쓰실 분들은 제가 방금 만들어 놨던 4번 예제를, 요 예제를 잘 뜯어보시면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장 다 됐고. 자, 여기까지가 케이스 1입니다.
ESP Now하고 블링크하고 같이 해보는 거 잘 되는 거 확인을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저전력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보드가 블링크하고 접속이 되는 것은 똑같아요. 블링크와 연결이 되고, 이번에는 여기에 센서가 바로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센서와 똑같이 배터리도 달리는 겁니다. 배터리가 달린다는 얘기는 사용 시간이라는 수명이라는 게 생기는 거라고 했고,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동작할 거냐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저전력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될 건데, 그 작동되는 메커니즘은 1번 블링크 서버와 접속한다. 블링크 서버와 접속한다라는 거에는 와이파이 공유기하고 접속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번 센서 값 측정한다. 센서 값을 측정을 빵 하죠. 그리고 3번 블링크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블링크로 전송하고, 전송이 다 되고 난 다음에 4번 딥슬립 하는 겁니다. 여기서 딥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 ESP8266 보드의 고유한 기능이에요. 자기가 웨이크업 할 때의 타이머 하나만 딱 맞춰놓고 나머지 모든 자기가 생존에 필요한 전원을 다 오프 시켜버리는 겁니다. 인터넷 연결하는 것도 오프하고, 딱 사람이 자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면서 알람 시계만 딱 맞춰놓고 자는 거죠. 알람 시계가 울면 자기가 이제 깨어나는 건데, 그때 알람 시계에 들어가는 저 건전지만 있으면, 이 무슨 말 하고 있지? 아무튼 간에 딥슬립을 걸게 되면 아주 저전력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과정 1, 2, 3, 4를 지금 여기다가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5번 예제. 위모스 D1 미니 보드 1개를 블링크 서버에 디바이스 등록을 하고, 10초에 한 번마다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딥슬립 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요, 제가 사용하는 보드가 문제인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겠습니다. 딥슬립 했다가 깨어날 때 블링크 서버하고 접속을 하잖아요. 그때 접속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그거를 어떻게 줄일지는 이제 차차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 뭔가 제가 손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뭐 인터넷 공유기와 접속하는데 접속 실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타일로 주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따뜻하게 해주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차차 고민을 해보고, 아무튼 센서 데이터 업로드 한 다음에 적시적소에 딥슬립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필요 없어졌고, 자, 코드 산뜻하게 새로 출발을 하죠. 자, 요것만 가지고 가고, 진짜 너무너무 덥습니다. 혼절할 것 같다. 녹한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코드가 다시 간단해졌다, 그죠? ESP Now 코드를 싹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요 클라우드 쪽도 조금 심플하게 지금까지 해놨던 거 다 날리고 초기화하고 새로 하죠. 싹 다 지우겠습니다. 싹. 괜히 놔두면 헷갈리니까. 자, 해보죠. 그러면 먼저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거는 파일, 예제, 아까 했던 거 반복이죠. 블링크의 getting started의 push 데이터, 요 예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클라우드 쪽에서 보드를 제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어를 당하는 보드가 주기적으로 딥슬립을 하잖아요. 딥슬립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인터넷 연결을 다 끊고 자버리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명령을 주려고 봤더니 이 보드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못 보내주는 거잖아요. 언제 얘가 깨어날지를 모르니까 내가 명령을 보내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겠다, 그죠? 그러므로 보드는 클라우드 쪽으로 어떤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측면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자,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타이머 가지고 오고 그 다음 타이머가 할 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센서 데이터를 측정한다. 가상의 센서 데이터죠. 현 상황에서는 가상의 뭘로 하지? 가상의 센서 데이터 가상핀 0번으로 일단 무조건 1, 2, 3이라는 값을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가상핀 0번에 1, 2, 3이라는 값을 클라우드 쪽으로 전송한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죠. 그 다음 타이머가 저 작업을 얼마 간격으로 할 건지를 연결해 주는데요. 마이 타이머 이벤트하고 요거하고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여기 1000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1000ms 1초를 의미합니다. 1초에 한 번마다 1, 2, 3이라는 값을 서버 쪽으로 전송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요 함수만 가지고 오고 타이머 필요가 없는 상황이네요. 자, 딥슬립의 딥슬립을 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우리가 코드를 전략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ESP8266에서 딥슬립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요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esp.deepsleep 요 함수가 호출되면 이 보드가 바로 즉시 잠을 자버리거든요. 그리고 깨어나는 시간을 여기다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초 있다가 깨어나라, 몇 분 있다가 깨어나라 하는 형태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코드가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이 돼서 내려갈 때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를 딱 만나면 코드가 멈췄다가 깨어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원이 오프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리셋이 되는 거죠. 요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깨어나면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타이머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 그죠?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서 처음부터 쫙 실행이 되는 거니까 결국 모든 기능은 요 셋업에서 다 처리가 돼야 됩니다. 셋업 부분에서 ESP 요 볼링크 랄랄랄라 비긴이라고 된 게 아무튼 볼링크 서버하고 연결하는 작업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딥슬립이라고 하는 거를 걸어두면요. 일단 제가 테스트 해본 바 볼링크 서버하고 완벽하게 연결되기 전에 요 딥슬립이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볼링크 서버하고 연결한다. 비긴. 그럼 연결이 다 된 다음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한다. 그리고 딥슬립 한다. 개념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서버와 연결하면 이거는 블록 당하는 코드입니다. 블록 당하는 코드라는 것은 요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요 코드를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담장이 생기는 거죠. 위에서부터 코드가 쭉 내려오는데 요거를 만나게 되면 접속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코드가 저기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얘는 언블록입니다. 블록 당하지 않아요. 얘가 호출되면 다음 얘가 바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볼링크 버추어 라이트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값 1, 2, 3이라는 값을 전송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 작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에 딥슬립 작업이 컴퓨터를 꺼버리는 겁니다.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버튼을 딱 누르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운로드 버튼을 바로 누른 다음에 컴퓨터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컴퓨터를 켠 다음에 다운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다운이 안 돼 있겠다, 그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요 딥슬립 하는 작업은 요 작업들은 다 언제 해야 되는 거냐?
그 블링크 서버하고 완벽하게 접속이 된 다음에 데이터 업로드하고 딥슬립을 하면 된다는 게 노칸다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접속이 완료된 지점은 제가 알려드렸죠. 요 블링크 커넥티드 가지고 와서 위에 딱 때려놓고, 여기가 서버하고 완벽하게 연결이 된 지점입니다. 그러면 요때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자버리면 되겠죠. 됐죠? 그럼 서버 쪽에서는 얘는 통제가 안 되는 놈이긴 합니다. 서버 쪽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뭔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 제어가 안 되는데,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보자는 거죠. 10초에 한 번마다 딥슬립을 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마이크로 세크고 10, 2, 6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10이면 10초고 5면 5초고 뒤에 2, 6은 뒤에 100만이 꼽혀져 있는 게 이렇게 숫자가 표기가 되는 거니까 앞에 10, 뭐 2초면 2라고 쓰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자, 이제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상핀 0번으로 값을 받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림 가상핀 0번 테스트 값은 0에서 1000까지 인테저. 여기 대시보드에 레이블로 한번 띄워보면 되겠죠. 레이블. 요런 식으로 딱 하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값은 무시하면 돼요. 자, 그럼 요 코드를 잡아놓고 좀 기다려보면 0이라는 값이 1, 2, 3으로 바뀌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리얼 모니터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5번 예제네요. 아마 지금 노칸다가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상당히 심오한 내용이거든요. 뭐 왜 아무것도 안 나오냐. 맞다. 그리고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요, 딥슬립을 한 다음에 웨이크업을 시키려면 요 보드에 RST 핀하고 D0번 핀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딥슬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 이 보드가 잠을 자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D0이라는 핀 보이죠? D0이라는 핀에 알람 시계를 하나 딱 갖다 두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D0번 핀에 어떤 신호가 나올 건데요, 이 신호가 RST 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연결한 이 핀은 프로그램 업로드 할 때는 뽑으셔야 돼요. 반드시 뽑고 업로드 한 다음에 꽂아야 딥슬립 한 다음에 웨이크업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D0번 핀을 웨이크업 핀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잠자는 것을 깨우는 핀입니다. 자작나무님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뜨냐? 자, 됐죠? 자, 와이파이 커넥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이파이 커넥트 할 때의 저 타임아웃을 좀 줄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매뉴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만들어 두고, 지금 보시면 30초 동안 30초가 있어야 타임아웃이 발생하고,
지금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이 안 되는구나를 파악을 하거든요. 자, 이제 커넥트 되고 있죠? 아, 오래 걸리네. 블링크는 센서 데이터 업로드 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는 잡아야 되겠습니다. 접속하는데 이미 한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이제 접속이 됐죠? 레디 하면서 1, 2, 3 떴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얘는 딥슬립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더 명시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리셋 되는 거 봤죠? 요렇게 한번 써보죠. serial.println 센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한 다음에 딥슬립 하겠습니다. 10초간 딥슬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딥슬립 하고 안 할 때의 전류 소모량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얼마만큼 배터리가 세이프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프로그램 업로드 싹 해놓고 자, 멀티미터 가지고 와서 요래 두고 잠깐만요. 뭐 되고 있는 거야. 자, 클라우드 접속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뜨겠죠. 그죠? 센서 데이터 전송하고 10초간 딥슬립 한다. 10초 있다가 다시 리셋이 되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죠? 리셋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그럼 그때 얘가 얼마만큼 전기를 빨아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딱 아마 차이가 분명하게 날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있죠. 자, 지금은 접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략 한 70 정도 잡아먹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훅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10초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훅 떨어졌다, 그죠? 2.7까지 훅 떨어졌죠? 한 10초 있다가 갑자기 또 올라갈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블링크가 활동 중일 때는 70mAh 정도 잡아먹는 거고, 업로드하고 딥슬립 할 때 2.7mAh로 훅 떨어진다, 그죠? 요거 아닙니다. 지금 접속하는 중이고, 접속이 돼가지고 빵 하고 딥슬립을 하게 되면 왜 이러냐, 이제 와이파이 접속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와서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딥슬립이 정확하게 걸리면 왜 이렇게
그러죠? 2.8, 2.7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리셋이 될 때 한 방에 딱 접속이 되면 참 좋겠는데, 약간 접속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념적으로는, 저전력 형태의 블링크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올리는 게 여기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다, 그죠? 이렇게 적어두죠. 접속 중일 때 70mA, 딥슬립일 때 2.7mA. 방금 보신 게 5번 예제입니다. 자, 이제 6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6번 예제는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죠? 제가 한 가지 더 여기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센서 데이터 더하기 요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 했을 당시의 시간까지 하나 더 출력을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ESP8266 예제에서 인터넷에 이미 얘가 접속을 하고 있는 애잖아요. 인터넷 시간을 서버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 시간을 담당하는 서버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청해 가지고 시간값을 받아와서 그 시간값하고 센서 값을 업로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블링크 다큐먼트를 가만 보니까 이미 시간값을 얘가 제공을 해줍니다. 블링크 클라우드 쪽에서. 그럼 얘한테서 시간값을 받아가지고 그 값을 서버에다가 바로 전송해주면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시간값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6번 예제는 5번 예제에서 센서 데이터가 언제 업로드 되었는지 시간값을 클라우드에 요청해서 업로드 하시오. 센서 데이터와 시간, 요러면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언제 마지막으로 그 센서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왜 제가 그 데이터를 포함을 시키냐면요, 지금 저전력 형태의 센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빠르면 1분, 아니면 10분, 3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쭉 오게 되면 센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바로 될 건데, 30분 전에 지금 온 데이터가 10분 전에 온 건지 20분 전에 온 건지 30분 전에 온 건지 모른다면 얘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센서 데이터가 업로드 된 지 30분이 지났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한번 재보자는 겁니다. 자, 블링크 커넥티드 부분 안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ISO라는 것을 잡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시를 잘 보시면 타임존, 여기 타임이라고 된 게 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예시 포맷을 보시면 이건 타임 스탬프입니다. 시분초를 하나의 숫자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막 곱해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다시 원래의 숫자로 복원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ISO라고 된 거 잘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도와 월, 일, 시분초를 가진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ISO라고 된 거를 여기 프로젝트에 블링크 커넥티드에 추가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측정을 하죠. 샌드 인터벌 호출해 줍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또 가보시면 잠시만요. 블링크 라이트 리시브, 리퀘스트를 하고 받아야 되구나. 리퀘스트를 하고 받아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하여간 요 골격이 필요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필요한데, 제가 눈치껏 보니까, 자, 여기서 ISO라고 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리퀘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send internal 뭐시기 요걸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나 지금 시간값 필요하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internal pin utc라고 된 쪽으로 write를 해주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요 부분이 실행이 된 다음에 딥슬립을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이 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시간값을 측정한다. 그리고 시간값은 ISO time이라는 데 들어있겠죠. 그리고 센서 데이터를 측정한다. 그리고 딥슬립 한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정한 이 시간값을 가상핀 1번으로 업로드하는 걸로 하죠. 가상핀 1번으로. 어차피 서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UI 상에서 그 시간값을 출력을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ISO time 됐습니다. 그럼 요쪽으로 가서 또 시간값 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스트링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에딧 대시보드에 데이터 스트림에 가상핀 1번을 하나 추가를 하고 그놈을 이제 타임이라고 하죠. 문자열 타입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라벨을 하나 더 딱 추가를 하는 거죠. 레이블을 가상핀 1번 세이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겠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리셋핀 연결해 놨던 거 뽑고 프로그램 업로드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막 더워가지고 머리에 혈압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살짝 나간 상태니까요.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좀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요게 있어야 돼. 좀 횡설수설을 하고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엄청나게 찾기 힘든 내용일 거거든요. 오늘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감명이 깊었거나 뭔가 엄청난 내용을 발견을 했다. 바로 써먹으면 좋겠다. 하여간 좀 감명 깊게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녹한다가 더 활동적으로 열심히 해라, 응원해라는 의미에서 이쪽에 있는 녹한다의 후원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앞으로 녹한다가 더 파워풀하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자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켜놓고 이 서버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됐다면 시간값도 튀어나오겠죠. 됐죠? 시간값 날라왔죠? 칸이 좀 작네요. 좀 키워보겠습니다. 그죠? 6월 2일 9시 59분 33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바뀌나 한번 보죠. 9시 59분이었잖아요. 그럼 좀 더 있다가 날라오겠죠. 한 개 더. 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생각보다는 조금 오래 걸리네요. 10초간 딥슬립 하라고 했는데 접속하는 과정이 날랐다 그죠? 10시 32초에 또 새로운 값 하나를 수신을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 예제입니다. 자, 7번 예제는 여기다가 접속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블링크 서버와 접속할 때 타임아웃 체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론적으로 한 사이클에 배터리 낭비가 심하다. 이것을 해결하시오. 요거는 다큐먼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커넥트 할 때 내가 인터넷 공유기가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이 실패됐다는 것을 언제 감지를 하냐면 30초 동안 얘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30초 동안 트라이를 했는데 접속이 안 되면 실패하니까 리셋하고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30초라는 시간을 아마 줄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어디 그게 있을까? 찾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그죠? 꿈꾸는 대로님 반갑습니다. 꿈꾸는 대로님께서 최근에 녹한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멋있는 거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한다는 아직까지 많은 후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서 원래는 이 말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찾아보죠. 와이파이 커넥트 여기다 타임아웃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커넥션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네요. 여기 있죠. 이게 맞나? 잠시만요. 요런 데서 내가 직접 수정하는 건가? 여기 있네요. 찾으면 다 나온다, 그죠? 와이파이 넷 커넥트 타임아웃에 잘 보시면 3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요 3만은 밀리세크입니다. 3만 밀리세크는 1000으로 나누면 30이죠. 30초 동안 타임아웃을 체크하겠다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요거에는 한 5초 정도 해보고 안되면 그냥 안되는 거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5초도 길다. 2초 시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2초 동안 접속 안되면 그냥 안되는 거니까 다시 리셋하는 걸로. 요 세팅이라는 부분을 바꾸면 되네요. 아하! 이관식님께서 녹한다 포에버라는 메시지로 녹한다를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자, 이해됐죠? 2000이라고 써두면 이거 엄청 간단한 거네요.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간 배터리를 최대한 아끼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요거 한 다음에 8번 9번 예제는 센서 두 종류 정도 한번 실제로 해보고 오늘 492편을 그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메모 해둬야 되겠네요. setting.h에 타임아웃을 수정한다. 자, 그럼 바로 2초 만에 에러라고 나온다, 그죠? 그렇지, 해보고 2초 동안 접속 안 되면 무조건 에러인 겁니다. 다시 리셋하고. 아, 근데 2초는 너무 짧게 잡았나 보네요. 아, 2초는 너무 짧은가 보다. 한 5초 정도 해놔야 되겠네. 음. 30초는 일단 좀 길잖아요, 그죠? 몇 초가 좋을지는 실험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5초가 안 되면 한 10초, 뭐 안 되면 8초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해보고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하고 새로 시도를 해야지. 30초 동안 기다리면 곰탱인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 아껴야 되는데 계속 켜져 있어야 되니까. 자, 에러 한번 떴죠. 5초 만에 리셋하면서 다음 트라이. 하나, 둘, 셋, 넷. 커넥트 됐다, 그죠? 5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커넥트 하면서, 자, 한번 보죠, 요거를. 지금 7분이니까, 7분 20초에 하나 받았죠, 그죠? 7분 20초에 다음 거 언제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초 잠자고, 왜 안 오죠? 하멍차사가 됐네. 웨이크업 핀을 연결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자, 웨이크업 핀 연결 안 해놨습니다. 요렇게 두고 한번 보죠. 자, 커넥트 됐고, 센서 데이터 보냈죠. 8분 34초에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초간 딥슬립 하게 될 거고, 10초 뒤에 리셋 되면서 다시 서버와 막 접속하는 작업을 하겠죠. 첫 방 무조건 에러 나고, 두 번째 방에 자, 켜지면서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자, 맞죠? 근데 한 개 봤는데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가 리셋 될 때, 잠시만요. 클라우드 커넥트 타임, 이거는 아니고, 홀드 타임 액션. 한 요 정도가 최선인 것 같네요.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자, 7번 예제를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원하는 형태가 딱 갖춰졌습니다. 자, 8번 예제로 온습도 센서 DHT12를 연결하고 센서 값을 7번 예제를 기본으로 해서 클라우드로 업로드 하시오.
그리고 일단 요거 다시 한번 재보죠. 70몇 정도 이렇게 빨아먹다가 데이터 업로드 하고 나면 바로 자야 되겠죠. 지금 순간적으로 줄어든 것은 리셋이 된 걸 겁니다. 리셋돼서 다시 켜진 다음에 이제 딥슬립이 걸린 거죠. 왜 5점이 아까보다 높게 나오지? 이게 센서가 이게 측정 멀티미터가 조금 좀 구린 것 같네요. 자, 다시 리셋, 접속 실패해서 리셋한 거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보내면 대략 한 3 정도의 값이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자, 접속 중. 됐죠? 2.7 나온다, 그죠? 요때 이제 딥슬립이 걸린 건데요. 딥슬립이 걸리는 시간을 좀 지금은 10초로 짧게 해놔서 뭔가 절약이 되는 것처럼 안 보이는데, 매우 길게 해놓으면 배터리 세이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ESP8266 보드가 기본적으로 켜지기만 해도 70에서 75mAh를 소모를 하거든요. 그럼 얘가 계속 켜져 있으면 5000mAh짜리 그 배터리를 달아둬도 5000짜리를 달아둬도 75면 66시간밖에 못 버팁니다. 66시간은 채 3일이 안 되는 거죠. 2.7일 3일이 안 되니까 배터리 세이프를 해가지고 만약에 접속되는 시간하고 한 30분 간격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이 접속하는 시간은 희석돼서 무시될 거니까 한 3mA 정도로 잡더라도 5000mAh 짜리 달아놓으면 1666시간 69 이거 맞나요? 3mAh를 빨아먹는다라고 치면 7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5000mAh 하면 엄청나게 배터리 사이즈가 크니까 한 일반적으로 쓰는 배터리가 2500mAh 짜리거든요. 그럼 2500이라 쳐도 833시간 대략 한 달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센서가 아무것도 달라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센서를 달면 센서가 빨아먹는 전기의 양이 또 있으니까 조금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아무튼 뭐 아무것도 없으면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8번 예제. 온습도 센서 달기. 자, 온습도 센서는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개의 핀이 있죠. GND, VCC, 데이터. GND라고 된 핀은 이 보드에 GND라고 된 핀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 VCC라고 된 핀은 5V, 5V라고 된 핀에 딱 꽂아주시면 되고, 데이터라고 된 핀을 딱 잡아가지고 디지털 1번 핀이 있을 거예요. D1이라고 된 데다가 딱 꽂아줍니다. 됐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코드 업로드 새로 해야 되니까 요 웨이크업 핀 잠깐 뽑아주고 코드 구현을 합니다. 자, 온습도 센서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서 DHT 센서 라이브러리 검색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됐다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요거 이제 하는 거는 뭐 엄청나게 간단하죠. 헤더 파일 가지고 오고, 여기 저 센서가 연결된 핀 D1입니다. 그 다음 센서 종류는 DHT11, 그
다음 클래스 생성자 갖고 오고, 그 다음 셋업에 DHT 비긴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적당한 장소에서 비긴 호출해 주시고, 그 다음 온도 습도 측정하는 함수 요거를 가지고 오는데, 얘가 어디 들어가느냐, 센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하는 부분에 일단 측정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측정을 이렇게 하고, H가 얘가 습도고 얘가 온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상핀 1번이고 얘 이제 값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하죠. 얘는 V0, 습도 0, 온도 1, 요거 시간 2번으로 시간 2번. 요렇게 교통 정리를 새로 하죠. 그럼 얘는 2번으로 이렇게 라이트 하면 되고, 요거 두 개 해가지고 0번 1번에 H랑 T를 탑승시켜가지고 팍 보내면 되겠죠. 그럼 받는 쪽에서도 여기에 맞게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데이터 스트림에 지우고 새로 하죠. 산뜻하게, 그럴듯하게. 자, 가상핀 0번은 온도가 오죠. 온도. 소수점이 있으니까 더블이고, 단위는 가상핀 0번 습도였죠. 습도. 단위는 percentage. 0에서부터 100까지. 0으로 하면 안 되구나. 자, 휴미. 하나 딱 카피해서 요거는 템퍼러처 더블이고, 단위는 셀시우스. 이 뭐냐. 온도는 0에서 50까지 표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간 값이 나왔었죠. 가상핀 2번 타임 스트링 문자열 출력되는 거, 이렇게 3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온도와 습도는 게이지로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느낌 봤었잖아요, 그죠? 게이지로 휴미와 댐프. 그리고 시간은 여기 레이블로 이렇게 쫙 표현을 한번 해보죠. 됐죠? 이제 전송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클라우드에 데이터 찍히는 것도 확인하고, 왜 이래, 이거는 축소가 안 되네요. 요대로 두고 써도 되겠네. 소모 전류하고 같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선이 좀 불량이네요. 환장 오겠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안에 선이 끊어졌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 납땜해 놓은 선이 끊어져 가지고 요 측정하는 것은 좀 지금 당장에는 어렵겠네요. 막 테이프로 붙인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잠깐만요. 얘만 바꿔주면 되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소모 전류 측정하는 것은 저 측정 장비가 저 마탱이가 가가지고 안 되겠고, 메시지가 잘 오는지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한번 기다려 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자, 날라왔죠? 9시 39분에 21분 39초에 날라왔네요. 29분 39초 21분 39초. 습도 56, 온도 29.5. 한 개만 더 기다려보죠.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도 어떻게 날라오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컴퓨터 쪽에 요거 확인하려고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스마트폰에서 센서 데이터가 날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링크를 쓴다는 것의 이점은 집 안에 센서를 달아도 집 밖에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센서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날라왔죠? 그럼 지금 컴퓨터로 본 거를 스마트폰으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는 아까 제가 만들어 놨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 뭐냐, 시간만 추구하면 되겠네요. 저 아래 보시면 value display라고 된 게 있으니까요, 요거를 딱 추가해 줍니다. 크기를 요 눌러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키워 주시고, 딱 여기다가 타임을 여기다가 출력하라라고 하면 되겠죠. 타임 글자.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받았을 때가 23분 17초인데 다음 메시지 한번 기다려보죠. 23분 17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이렇게 감독을 해보는 겁니다.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왔죠? 24분 6초에 왔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떠 있는 시간 값이 가장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의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대략 1분 정도의 메시지를 하나씩 받도록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놨는데 10분이 지나도록 메시지가 안 온다는 얘기는 요 이제 센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는 데에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좀 펜 어디 가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센서 데이터가 굉장히 답답하게 업로드가 되는 거 보이잖아요.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 값을 나는 수신을 하겠다. 그와 동시에 요 센서에다가 배터리가 달린다. 이거는 모손이잖아요, 그죠?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센서 데이터 값을 취득을 하면서 배터리를 오래 쓰겠다. 이거는 이제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는 게 배터리 소모량하고 얼마 간격으로 데이터를 받을 건가를 저울질을 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딥슬립 걸려서 저전력 형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인터벌이 길면 길수록 배터리를 오래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1시간에 한 번씩 받든지 10분 만에 한 번씩 받든지 30분에 한 번씩 받든지 그거에 따라서 배터리 소모량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답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받는 형태를 쓴다면 지금 연결되는 이 센서는 상시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원을 어디서 전원선을 따가지고 연결을 해줘야지. 지금 녹한다가 추구하는 개념은 요 만들어진 요 세트에다가 배터리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터리 추가해서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디 외벽에다가 인터넷 공유기가 연결되는 범위 안에다가 붙여두기만 하면 센서 값이 스마트폰 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여기 연결된 배터리를 아주 길게 사용하는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예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 빈번하게 센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 형태라면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얘기가 다르겠다. 그죠? 그 점을 확실히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만 하니까 조금 심심하니 이산화탄소 센서까지 한번 하고 오늘 예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CO2 센서까지 하고, 자, 이제 방금 보신 게 8번 예제, 9번 예제 이산화탄소 센서 MHZ19를 연결하고 센서 값을 클라우드로 업로드 하시오. 저전력으로, 이것도 저전력으로. 이산화탄소 센서 라이브러리는 저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검색이 안 되는 애거든요. MHZ19 검색하셔가지고 그거 설치하는 방법 모르시겠으면 별도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하여간 연결부터 하고 치고 들어가죠. 연결부터 하고. 범준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녹한다가 쓰려고 하는 센서가 요거죠.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온습도 센서는 가고, 자, 요거 핀이 7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최근에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머리에 외워졌는데요. 요거 3개는 사용 안 하는 핀입니다. 지금 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그라운드입니다. GND에다 연결하시면 되고, 요거 5V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게 RX 핀이고 요게 TX 핀인데요. TX 핀을 디지털 1번에 꽂을 거고 RX 핀을 디지털 2번에 꽂을 겁니다. 이렇게 꽂아주세요.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블링크도 조금 등록하는 디바이스 개수를 자기네들이 늘려주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너무 팍팍하게 2개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2개만 쓰라라는 얘기는 그 유료 서비스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프로그램 업로드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뽑아두고 자, 하면 되겠죠? 잠깐만요. 되고 있네. 자, 일단 온습도 센서 했던 거 좀 걷어내겠습니다. 요만큼 잠깐만요. 큰일 날 뻔했네. 자, 5번 예제. 예제 저장을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센서 코드를 이제 갖다 바르면 되죠. MHZ19 라이브러리의 SW get values 요 예제를 저기다가 엎으면 됩니다. 자, 상단에 4줄 가져오시고, 제가 조금 전에 연결하십시오 라고 한 대로 했다면 여기가 D1이 되고 여기가 D2가 됩니다. D1, D2 됐죠. 그 다음 SS begin 셋업에다가 잡아 넣어주시고, 요게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가지고 와서 요 측정하는 부분에다가 놔두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일단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받았을 때 요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되고요. 이산화탄소 센서도 내부에 온도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get temperature. 대신에 정밀하지는 않아요. 단위 그 소수점이 없는 정수 형태로 온도 값이 나오는데요. 나머지 함수는 의미 없는 애들입니다. 요게 의미 있는 거고, 측정에 성공했고 측정에 실패했고, 그러면 측정에 성공했을 때 데이터를 업로드 하겠노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상핀 0번으로 보내고 온도를 가상핀 1번으로 보내는 겁니다. 시간값은 똑같이 유지하면 되고, 그죠? 요러면 끝이 났죠. 대신에 받는 쪽에서 데이터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는 저 더블 형태, 실수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0번 핀하고 1번 핀하고 둘 다 정수형인데다가 얘는 CO2 농도가 되는 거고, 단위는 ppm입니다. 단위는 ppm이고, 값의 범위는 0에서 5000까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연결해 놓은 센서에 맞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셀시우스 됐고,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두고 요 코드 업로드 하면 되겠습니다. 9번 예제. 아마 이 제가 한 것을 응용을 하신다면 요 7번 예제가 기본 예제가 되겠죠. 7번 예제를 목적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아마도 적절한 형태의 예제가 만들어질 겁니다. 다음에 녹한다가 기회가 되면 실제로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 얼마만큼 오래 버티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 가지고 별도로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론적인 시간만 계산이 된 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값이 날라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죠. 벌써 센서 데이터 에러 났다네요. 에러, 잠시만요. D1, D2 연결을 잘못했나? 에러 코드가 나오네요. 어이씨, 왜 이렇지? 자,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센서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아직 담보가 안 됐으니까요. 여기서 한번 기본 예제부터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요,
블링크에서 그거를 아마 지원을 해주긴 해줄 건데 공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블링크 자체에서 그 저 데이터 기록하는 뭔가 파트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정밀하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가능할 겁니다. 값 측정되고 있다, 그죠? 값이 측정이 되고 있는데 보자, 뭘 잘못 가지고 왔나? 원, 투. 뭐지? 일단 다시 한번 잡아 넣어보죠. 블링크 쪽 코드하고 뭔가 좀 궁합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인데요. 딱히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아니면 이게 리셋이 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으니, 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또 양념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가 나오면 될 때까지 while 루프를 돌려버리면 되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죠. 실패한다면 여기 뭐 에러 코드 5 해서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얘가 딥슬립이라고 하는 거는 껐다가 켜지면서 막 하니까 소프트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는 센서하고 이게 뭔가 이게 소통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게 리퀘스트 하는 거고 요게 리퀘스트 된 결과니까 while 루프를 여기다 돌리는 겁니다. 무한 루프를 꽝 돌려요. 요만큼을.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OK가 됐을 때가 탈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요때 while 루프를 브레이크를 걸고 보내고 브레이크 걸면 되겠네요. 자, 보내고 브레이크 건다. 그럼 실패한다면 계속 요 while 루프가 돌면서 요 메시지가 뜨게 되겠죠. 근데 돌다가 단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메시지 전송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요 while 루프가 탈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센서 데이터가 잘못 연결돼 가지고 무한히 while 루프가 돌아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횟수를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타임아웃 개념을 쓰든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센서는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센서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 저거는 예외 처리는 지금 안 했는데 만약 센서 데이터가 고장이거나 연결이 잘못된다면 여기서 무한 루프를 탈출할 방법이 없다. 계속 코드가 여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게 되니까 블링크 기능이 아예 실행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현명하게 처리를 하려면 while 루프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을 측정한 다음에 요 while 루프가 돌아갈 때의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일정 시간이 지난다면 타임아웃 처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왜냐하면 지금 이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저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결과가 나온다면 타임아웃 처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당히 그러면 코드가 고차원적인 코드가 되어버렸는데요. 아무쪼록 요 딥슬립이라고 하는 기능하고 요 센서들하고 상호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 센서 값이 나오는지 한번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도록 하죠.
아, 에러 코드 5가 계속 나오네요. 그럼 얘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볼링크 라이브러리하고 얘가 그게 안 된다는 얘긴데, 와일루프 탈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볼링크 라이브러리가 있는 내용을 걷어내고 요 기본 예제를 돌리면 또 값이 나오거든요. 이 왜 이런지는 일단 잘 모르겠네요. 크게 뭐 딱히 해줄 내용이 없는데 말입니다. 리스폰스. 얘도 에러, 좀 전에 나오더니 에러 코드 나오네. 좀 전에 제가 값이 나오는 거를 두 눈으로 봤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값이 이렇게 나오고, 됐고, 그럼 다시, 아이, 온습도 센서만 하고 딱 마무리 지었으면 깔끔했는데, 괜히, 괜히 이산화탄소 센서 들고 와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는 녹한다를 보고 계십니다. 아, 자, 연결한 거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직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면 상당히 이상한 경우죠, 그죠? 볼링크 라이브러리하고 이산화탄소 센서 라이브러리하고 뭔가 충돌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될 것 같으면 9번 예제는 그냥 뺄게요.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뭐 아니면 좀 별로 안 걸릴 것 같으면 지금 찾아내는데요. 여기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이렇지? 그럼 일단 얘 딥슬립 하지 말고, 딥슬립 하지 말고, 딥슬립 하지 말고, 요거를 루프에다가 넣어서 한번 측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간에 충돌이 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이 값이 출력이 된다면 보내는 부분을 억지로 이쪽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겨 넣으면 되겠죠. 어쨌든 딥슬립 함수가 걸리면 요 while 루프도 같이
셧다운 당하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막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이미 에러 코드 일단 궁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센서 데이터가 측정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이산화탄소 센서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9번 예제는 과감히 빼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다른 편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 예제는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산화탄소 센서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요. 요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다 말이죠. 아니면 얘도 시리얼 모니터 기능을 포기를 하고 소프트웨어 시리얼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쨌든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믿음을 가지고 어쨌든 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된 거를 모조리 다 주석을 때려야 됩니다. 0번 1번 하드웨어 통신핀에다가 연결해서 쓸 거거든요. 이렇게 딱 날리고 딥슬립하고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된 거 몽땅 주석 때립니다. 어차피 볼링크 대시보드의 결과가 출력이 될 거니까 그죠? 요거 일단 싹 날리고 자 파일 예제에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하드웨어 get value로 한번 추라이를 해보죠. 여기서 요 위에 두 줄 요거를 시리얼을 여기 받아서 쓰면 되고 지금 이산화탄소 센서가 보레이트가 9600으로 맞춰져 있으니까요. 요게 시리얼 비긴이 115,200이 아니라 9600입니다. 지금 이 예제는 시리얼 비긴이 PC의 결과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CO2 센서가 달리는 상황인 겁니다.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코드는 똑같습니다. MHZ 리퀘스트 해가지고 받아서 올린다. 만약에 이게 돌아간다면 여기 화면에 이산화탄소 농도하고 뜨겠죠? 이거는 뭐 잘못된 값인 것 같고 한번 기대를 걸고 대신에 이 코드를 일단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RxTX 핀에 이 보드는 그게 확실하지 않네요. 일단 프로그램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센서를 받고 낄 겁니다. 요거 아니죠. 어쨌든 저는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오늘 두 발 뻗고 잠을 자지. 뭔가 해야 될 거를 마무리를 못하면 상당히 찝찝하거든요. 왜 그거를 괜히 해가지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거를 그때 못했을까 하는 그 억울함 좋지 않습니다. 자, 해보죠. 그럼 1번, 2번에 뽑혀있던 선을 빼가지고
1번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여기 RX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꽂아주시고 2번에 꽂아놨던 거를 빼서 TX라고 된 데다가 바꿔 꽂아주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 그 다음 딥슬립 웨이크업 핀도 리셋 핀에 이렇게 연결해주고 연결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 그죠? 노란 게 RX니까 RX, TX 오케이 됐습니다. 지금은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여기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 시리얼 모니터 끄고 값이 날라올 때까지 여기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됩니다. 기다려 보죠. 한참 있어도 안 온다면 9번 예제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리고 오늘 492편은 여기까지.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왔네요 그죠? 51분 46초에 550에 온도 26도 왔네요 그죠? 업데이트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51분 46초에 왔었죠? 요셉님 반갑습니다. 오신 김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550에 26도 왔죠? 52분 36초에 값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얘네들은 값이 변화가 없네요. 일단 값이 뜨는 자체만 해서 봤을 때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값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이산화탄소 센서는 조금 독특하게 사용을 해야 되네요. 여기다 메모해 둘게요. 이산화탄소 센서는 소프트웨어 시리얼로는 사용이 안되고 하드웨어 시리얼로 해야 가능하더라. 됐습니다. 값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온 건가 안 오는가는 확실하진 않은데 아닌가? 아닐 수도 있나?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눈치껏 봤을 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 요렇게 이제 코드 저장하고 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제 오늘의 녹한다는 이번 주 녹한다의 소임을 다 했으니까 녹한다는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 질문하실 내용이 생각이 나셨다면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전에 숫자 야구부터 한판 해볼까요? 자 지금 다들 계신가요? 자 숫자 야구 하십시오. 자 그동안 녹한다는 정리를 하고 녹한다가 도망간 다음에 녹한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녹한다의 오픈톡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카카오톡에서 심심한 녹한다 검색하셔가지고 녹한다를 찾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커뮤니티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올려둔 링크 찾으셔가지고 들어오셔도 되고 편리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녹한다가 설명드렸듯이 녹한다는 원래는 좀 후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잘 안하는 좀 잘 못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지금부터는 용기를 내가지고 매번 회차마다 한 번씩 그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제가 자선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뭔가 미래를 보고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개념이긴 한데요. 궁극적으로 제가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하고 이 유튜브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비하고 뭐 인건비라든지 재료 구입비 이런 것들이 막 동반이 되어야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 생활비만 해도 이게 충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신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뭐 감명 깊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이쪽에 있는 노칸다의 후원 계좌로 그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노칸다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유튜브 조회수가 별로 나오는 컨텐츠가 아니라 가지고요. 시청하시는 것 광고비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2,000원, 3,000원이거든요. 2달러, 3달러입니다. 그거 한 달 모아봐야 제 차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튼 제가 자력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그 후원금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이렇게 거북하다는 어떤 시선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약간의 보답을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매 회차 끝날 때마다 요 얘기를 할 거니까 좀 이렇게 질리더라도 제가 좀 안정권이 될 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징징대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은 얘기긴 한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올해는 조금 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녹한다는 좀 하다가 과감하게 유튜브를 이제 포기를 하고 다른 걸로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 여기 있는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되겠으면 과감하게 접고 갈 거니까 아무튼 좀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됐죠? 요 정도까지 하고 저도 숫자 야구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한다 숫자 야구 잘하거든요. 자, 어디까지 나왔나요? 자, 아직 숫자 4개까지도 못 찾은 것 같네요. 우리 오늘 범준님, 똑똑이 여단장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똑똑이 여단장님, 숫자 야구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자, 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워 먹으면 됩니다. 범준님 하고 있으실 때. 자, 봅시다. 자, 눈치껏 딱 봤을 때 60345에 한계가 있다. 아, 저거 굉장한 정보네요. 60345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60345 중에 4개는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니까 확률적으로 엄청난 그 경우의 수죠. 요렇게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10345에서 또 한계다. 10345에서 한계다. 보자. 그러면 65789에 65 그러면 789가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네. 789 12789 자, 녹한다가 벌써 숫자 4개 찾았다, 그죠? 아, 초기 좋은 녹한다. 12789의 숫자 4개. 그러면 지금 789는 확실한 것 같네요.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겠고. 1하고 2 중에 3, 4, 5
그러면 여기서 뺄 수 있는 방법이 1이 맞다고 치고 60 10345라고 하면 자, 10345 원볼 10345에서 1개. 그러면 6은 확실히 아니라는 소리네요. 6은 확실히 아닙니다. 6은 아니다. 그러면 6, 1, 3, 4, 5. 어? 6, 1, 3, 4, 5의 투볼이라는 얘기는 이러면 얘기가 이상한데. 아예 찍어야 될 것 같네요. 3, 6, 13789 13789 아 범주님 투 스트라이크 투볼 오히려 떨어졌네. 32789 32789 떨어졌네. 그러면 12780 12780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12780 4개 12709 계속 뭔가 답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네요. 12709 하나 떨어지고 12789 요것도 4개 28791 12789 그냥 배치를 바꾼 거네요. 그렇다면 녹한다가 드디어 숫자 5개 다 찾았습니다. 6이 절대 아니다 했던 얘기는 잘못된 얘기였네요. 6이 반드시 포함이 됐어야 됩니다. 범주님 4 스트라이크. 자, 12786 숫자 5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범주님이 4 스트라이크니까 보자.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네요. 뭐가 빠졌죠? 2.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지금 9번이 잘못됐다는 거 알겠죠? 9자리에 6을 때려 넣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상식적으로. 9자리에 6을 때려 넣으면 됩니다. 자, 누가 빠르게 할까? 누가 빠르게 할까? 그렇습니다. 역시 똑똑이 여단장님께서 답을 맞추셨네요.
이렇게 찾아나가는 겁니다. 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와, 굉장합니다. 이 보십시오. 1등, 2등, 3등. 범준님께서 해트트릭을 달성하셨네요. 범준님에게 1포인트. 자, 아쉬우니까 한 판 더 하겠습니다. 자, 범준님. 혼자서 다 하셨네요. 자, 한 판 더 합니다. 자, 요거 한 판 더 하고 이제 녹한다는 이번 주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또 한번 해보죠. 제가 67890 하겠습니다. 오, 그럼 67890에 4개가 있다는 소리. 벌써 뭐 답이 거의 다 나오겠네요. 67890 중에 4개고 1, 2, 3, 4, 5 중에 하나니까 하나씩 맞춰보면 되겠죠? 변화가 없으니까 67891 원스트라이크가 나왔다. (16789) 투 스트라이크 투볼. 네 개. 투투. 그러면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 스티커님이 바로 5개 찾았습니다. 16890. 자, 이제 맞추면 되겠죠? 16890에 숫자 5개니까 16890이고 원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포볼. 자, 이제 한번 맞춰보십시오. 먼저 맞추는 사람이 장땡. 유튜브 아이디가 허광영님은 라이브 방송은 안 보시나요? 혹시 보고 계시면 점을 하나 찍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뵌 것 같은데. 허광영님. 아, 라이브 볼. 어림없는 볼. 자, 5개 썩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죠?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16. 이거 만약에 하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리를 찾아라 라고 하면요, 16890 지금 5개의 숫자는 확정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16890 제외한 5개의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끼워서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러면 01689인데 01, 2, 3, 4, 5 또 뭐지? 2, 3, 4, 5, 7은 지금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자리수를 찾는 겁니다. 2, 3, 4, 5, 9. 그러면 원볼이 나온다면 9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프로그램적인 저 감각을 키우시려면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이고 여기 9. 아, 범주님 3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자, 9.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헷갈리네. 2, 3, 2, 3, 9, 5, 7. 아, 스티커님이 임무 완수를 하셨습니다. 자, 결과지를 한번 보죠. 자, 끝났습니다. 경민님. 자, 1등 스티커님이고 3등은 범주님인데, 범주님은 이미 1점을 획득을 하셨으므로 거기에 포함을 합니다. 아, 오늘은 2분밖에 없네요. 자, 즐거운 목요일이 됐죠. 요거를 프로그램적으로 답을 어떻게 찾을까, 그거 고민해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그죠? 요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심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숫자 야구 이것도 하면 할수록 계속 뭔가 해법 그런 게, 규칙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여기에 5개의 숫자가 있는 게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숫자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예 없는 거고 요거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를 찾았으니까 결국 요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집어넣으면 무조건 아예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자, 요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9번이 어디 자리냐, 요거 그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9번이 어디 위치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렇게 5개의 경우의 수를 때려 넣어 봤을 때 원 스트라이크가 반드시 나오는 지점이 하나 있겠죠? 나머지는 다 볼일 건데, 왜냐면 나머지 4개의 숫자는 포함이 안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닐 거고, 반드시 원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경우가 요 5개 중에 1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자리가 9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9자리 픽스 해놓고 나머지 경우의 수를 또 기존에 나와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지고 봤을 때 이미 9번이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 해서 뭔가 해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리수 하나만 더 알면 좋을 것 같다 하면 8번 자리를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프트 시키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8번하고 9번하고 자리가 픽스가 되면 나머지 그 스트라이크, 3 스트라이크든 기존의 결과가 있다면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하면 손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마구잡이로 숫자를 때려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게 뇌를 활동을 시키시면서 하면 훨씬 뭔가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나요? 자, 아무튼 프로그램적으로 이 난수를 만들어 가지고 답을 이렇게 스트라이크든 볼이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다만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느냐 하면 랜덤한 숫자를 때려 넣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컴퓨터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어떤 프로블럼이 있는데, 숫자 5개를 찾는 프로블럼이 있는데 매 회차마다 랜덤한 값을 집어넣어서 값이 나올 때까지 무한루프를 돌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반드시 뭔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의 수를 찾아가지고 그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랜덤하게 접근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1년이 지나도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죠. 100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를 팍팍팍팍 줄여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끔 디자인을 한다면 답이 나오겠다, 그죠? 컴퓨터 공학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492편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8시, 오후 8시 15분에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 15분에 다시 지금과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